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롯데정밀화학의 최근 이슈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요소인데, 요소는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제쳐두고 한 해가 끝나가는 만큼 이제 분기의 영업이익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정밀화학 3분기 영업이익 351억 원으로 49.2% 하락, 예상치 소폭 하회했다. 롯데정밀화학은 3분기 351억 원의 영업이익, 매출액은 이제 4,012억 원이죠. 그래서 이런 케미컬 사업 부분은 3분기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그럼 그린 소재 사업 부분 3분기 영업이익 306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 정도 떨어진 수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케미컬 사업 부분이 부진한 이유 하나는 이제 ECH의 국제가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 낮아지고 또 ECH를 많이 쓰는 전방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시장에도 영향을 줬죠. 그로 인해서 건설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ECH를 많이 쓰는 수요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린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셀룰로스계의 전방 사업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영업성이 하락을 보여줬다. 하지만 4분기에는 반등세가 예상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4분기에는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중국 추가 경기 부양책 지속에 따른 점진적인 건설 경기 회복, 즉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ECH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 경기가 회복돼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인도 지역의 인프라 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점진적 수요 개선, 그리고 이제 이 셀룰로스를 인도에서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인도 지역이 점진 수요 개선이 되면은 이제 반등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근데 반등이 정말 올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중국이 최근 회복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계속 부양 조치를 통해서 내년 초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이제 구조적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가 지금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이런 활성화의 의문점 때문에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될 수 있어서 이제 4분기, 지금 현재랑 내년 1, 2분기에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같은 이제 케미컬 사업 부분이 이제 내년 1, 2분기 이때까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근 요즘 뭐 금리 인하 나오고 중국 경기가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이를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이제 4분기 매출 실적이 좋아지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슈를 마치고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그동안 영상을 올렸을 때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주봉 같은 경우는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는 얘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행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져도 이상한 그림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주봉 관점에서는. 하지만 일본 관점에선 일봉도 이평선들이 모여 있지만 어느 정도 50, 20, 60이 상방으로 돌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태였을 때 횡보를 하다가 강대 양봉이 나와지면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급상승이 나왔을 때 현재 이제 이 라인 때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 그리고 눌렸을 때 크게 눌리지만 않는다면 상황을 보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떨어졌죠. 제가 그리고 얘가 떨어져도 지켜야 될 부분이 어디냐고 했냐면 최소한 이제 5만 1,000원, 5만 9천 원에서 이런 부분, 이런 라인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너무 빨리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장마감까지는 한 조금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지켜줘야 줄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종밀화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부분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 플랜처럼 가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주봉에서 일단 혼조세였으니까 올라도 떨어진 게 이상한 그림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그 내일 혹은 다다음까지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57,000원 주봉상에서 한 이런 부분, 57,000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롯데 정밀화 어제의 급상승이 나왔고 오늘의 급하락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시장인데 일단 장 마감하기 전까지 58,500원 부근을 지켜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이제 57,000원 부근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롯데 정밀화학의 최근 이슈와 주가의 변동 사항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이니 롯데 정밀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역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